내가 불임이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강우를 키우면서 불임의 상처를 잊을 만큼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당신은 나를 철저하게 이용했어. 저는 김미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8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김미자 씨,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자연 임신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는 제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결혼 2년 차. 늦은 나이에 결혼한 남편과 저는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습니다. 매달 생리가 늦어질 때마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가슴 졸였고, 임신 테스트기의 냉정한 한 줄을 볼 때마다 터져나오는 한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돌아온 건 잔인한 불임 판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한 위로에도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엄마가 될 수 없어서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던지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하는 무심한 질문들은 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던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저 자신을 갉아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이서만 살아도 괜찮다고, 오로지 남편 하나만 보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나름대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제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고, 남편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제 등 뒤에서 툭하니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우리 입양이라도 해볼까? 제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입양이라니, 갑자기 왜?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입양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놀라 반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아이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실망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잖아. 내가 당신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 우리가 아직 젊은데 이대로 아이 없이 사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향한 제 깊은 갈증은 사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억누르고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입양도 나쁘지 않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키우면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 한번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한번 알아볼까? 제 말에 남편은 활짝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작은 씨앗 하나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뒤흔들 엄청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여보, 여기 서류에 있는 아이 사진 좀 봐. 눈매가 참 또렷하지? 남편은 보육원에서 보내온 자료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몇 군데의 보육원 목록과 아이들 사진, 그리고 간단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입양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맑고 예쁜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왔습니다. 이 아이는 어때? 3살이네. 이름은 강우.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진에는 동글동글한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아이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응, 예쁘네. 귀엽다.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난 이 아이한테 계속 마음이 가는데 강우 이 아이를 먼저 만나보고 싶어. 남편은 유독 강우에게 강하게 끌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의 사진을 좀 더 보자고 해도 남편은 굳이 강우를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남편이 워낙 확신에 찬 목소리였기에 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강우가 있는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아이들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아이들이 모여있는 놀이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구석에서 혼자 블록을 쌓고 있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강우야? 이리 와봐. 원장 선생님의 부름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여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얼굴형도 오뚝한 콧날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가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안녕. 네가 강우구나. 예쁘게 생겼네.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우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잔뜩 긴장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무어라 말을 걸었지만 강우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블록으로 기차를 만들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강우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남편의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우가 쌓고 있던 블록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강우는 울먹이는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블록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강우야. 아저씨랑 같이 다시 싸우면 돼. 남편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블록을 하나하나 주워주었습니다. 강우는 남편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작은 손으로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또다시 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보드라웠고 작은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가, 제가 낮게 부르자 강우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큰 눈망울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아이처럼 제 마음은 이미 강우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강우와 블록을 쌓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친부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엄마가 되어 꼭 품어주겠다고.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 작업도 많았고 여러 차례 면담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흔들림 없이 모든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특히 남편은 강우를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일까지 잠시 미룰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강우야. 보육원 문을 나서는 날 저는 강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서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우는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우리 집엔 강우방도 있고 장난감도 많아. 걱정 마. 남편은 뒷좌석에 앉은 강우에게 말을 걸며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강우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강우는 제 치마폭을 붙들었습니다. 낯선 공간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려 집안을 구석구석 보여주었습니다. 강우가 쓸 방, 새로운 장난감들,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강우도 조금씩 저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여주면 오물오물 잘 받아 먹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으로 달려나가 아빠를 맞았습니다. 엄마, 아빠. 처음으로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었을 때의 그 감격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 역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는 강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겨오는 순간 비로소 제가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제 심장으로 낳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은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강우는 애교 많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강우와 함께 블록을 쌓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나들이를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강우가 아프기라도 하면 저는 밤새도록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열에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기침 한 번 하면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렇게 강우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제 모든 시선은 강우에게 향했고 제 모든 생각은 강우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미소 한 번에 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강우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출장을 가서도 강우에게 줄 선물을 꼭 사왔고 밤늦게까지 강우의 교육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강우가 자라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강우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강우는 어느덧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강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두고 인꼬 부부, 행복한 가족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선물해준 하늘에 감사했고 그 아들을 함께 키워온 남편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강우를 만난 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 당신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이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우가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어머, 미자 씨, 강우가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네요. 특히 눈매가 딱 아버지 판박이네. 아들이 크면 클수록 남편분 젊은 시절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붕어빵이네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입양한 아이라도 오래같이 살면 닮아간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저도 강우를 보면서 남편과 닮은 점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웃을 때 짓는 특유의 눈가 주름이 강우에게도 보였고 남편이 생각에 잠길 때면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까지 똑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들이 조금씩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우가 성인이 되고 나니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이 강우에게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강우를 번갈아 보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닮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강우가 자신과 닮았다는 말에 늘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좀 잘생겼었지? 남편은 농담처럼 받아 넘겼지만 저는 점점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를 싸늘한 불안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무슨 쓸데없는 생각이야 하면서 이내 생각을 떨치곤 했죠. 어느 날 저녁 강우가 저녁 식탁에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제가 해준 반찬이 싱겁다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다 큰 녀석이 반찬 투정이나 하다니. 저는 나무랐지만 남편은 그런 강우를 보며 푸근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도 장가 올 때까지
할머니한테 반찬 투정했었는데 어쩜 이렇게 하는지까지 아빠랑 쏙 빼닮았을까? 티는 못 속여 정말.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피는 못 속여 저는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강우에게 반찬을 더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우리가 친부모인 줄 알고 있었기에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그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걸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강우가 남편을 닮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닮은 외모, 남편이 강우를 입양하겠다며 유독 적극적이었던 이유, 그리고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던 느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제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이미 너무나도 커져버린 뒤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강우를 예전과는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는 의심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제 행복했던 삶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은 잠식처럼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제 의심이 사실이 아닐 경우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실망할까. 또 저 스스로가 유치하고 못난 아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 마음은 평생 편안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강우의 어릴 적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우의 오래된 장난감 상자, 어릴 적 그림책, 그리고 입양 당시 받았던 서류들을 뒤적거렸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서재에 보관했기 때문에 강우의 물건들 속에는 별다른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강우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숨겨둔 듯한 느낌이 들어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곰 인형과 함께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우의 출생 증명서와 보육원 입소 서류,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강우가 아주 어릴 때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출생 증명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적 부모 항목. 그곳에는 선명하게 제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편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았습니다. 풍소리와 함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가 종이 조각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생물학적 부모 김도진. 이게 무슨 말인가? 강우가 남편의 아들이라고, 입양이라니. 그럼 그동안 남편은 저를 속여왔던 건가? 제가 키운 아들이 사실은 남편의 숨겨둔 자식이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믿고 있던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행복했던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했던 눈빛, 강우에게 쏟아붓던 지극한 사랑, 그리고 제게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정말 붕어빵이네요. 피는 못 속여. 운명처럼 나타난 아이. 남편이 유독 적극적으로 선택한 아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춰진 퍼즐은 제게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는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기만당했다는 억울함에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남편에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며 자신의 숨겨둔 자식을 제 손으로 키우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순진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서류를 움켜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진실을 강우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진짜 부모라고 믿고 자란 강우가 자신이 사실은 아빠의 과거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고 키웠다는 걸 우리 강우가 안다면 어떡하나. 대체 강우는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게 여기 왜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투 안에 있던 출생 증명서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설명해, 여보. 이게 뭐야? 강과 당신 아들이라고? 이 소리는 다 뭐냐고?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고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지. 남편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분노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말해봐. 내가 강우를 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결국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얘가 평생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남편에게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을 키우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깊이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 그녀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지.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를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 그 여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괴로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버렸다는 말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 그 여자와 상의 끝에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어. 그 여자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거든. 대신 내가 책임지고 주기적으로 아이를 찾아갈 테니 나중에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어. 남편은 그렇게 몇 년을 몰래 보육원에 찾아가 강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린 판정을 받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아이를 선물해주고 싶었어. 내가 강우에게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았고 강우를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입양을 제안했지.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강우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예뻐할까, 친자식처럼 키워줄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 당신이 강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고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강우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난 매일매일 감사했어. 당신이야말로 강우의 진짜 엄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진실을
청생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 강우에게도 당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남편의 변명은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저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자신의 아들을 키우게 했다는 사실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어. 내가 불임이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강우를 키우면서 불임의 상처를 잊을 만큼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당신은 나를 철저하게 이용했어. 저는 주먹을 쥐어 남편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길을 받아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은 절규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행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한 집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고 저에게 말을 걸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내가 뭘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해. 남편은 매일 밤 제 방문 앞에서 서성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제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라니, 저는 감히 용서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입양은 단지 저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순수하고 간절한 모성애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자신의 아들을 제 손으로 키우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쏟아부었던 사랑과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어느 날 겨우 입을 열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강우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당신에게도 강우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강우는 앞으로도 제 속 알지 못하게 하고 싶어.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강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를 친부모로 믿고 자랐습니다. 입양아라는 사실도 충격이겠지만 자신이 아빠의 과거 여자와 사이에서 나온 아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일 겁니다. 그 아이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우리가 끝까지 속일 수 있을까? 저는 강우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우에게 쏟았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결국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행복했던 지난 20여 년의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을 때의 뿌듯함, 아파서 밤새 간호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남편의 거짓 위에 쌓아 올려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비통함에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억울함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진실을 강우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강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제 마음은 마치 갈림길에 선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진실을 묻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밝히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해야 할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우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전히 제 아들이지만 남편의 비밀스러운 아들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모성애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우는 제게 다가와 예전처럼 다녀왔습니다, 엄마. 냄새가 너무 좋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예요? 하고 애교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지만 제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쏟아부었던 사랑이 결국 남편의 기만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끔찍하게 괴롭혔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고 강우는 자신의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우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숨겨두었던 출생증명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서류. 강우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던 봉투였습니다. 아마 제가 집안일을 하는 사이에 강우가 우연히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우야,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우의 눈은 이미 서류에 적힌 내용을 본 듯했습니다. 여기 입양 서류는 뭐고 다른 서류에는 생물학적 부모의 아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이런 게 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우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두려워했는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진실이었습니다. 아니다. 강우야, 엄마랑 아빠가 널 속인 게 아니야. 우리는 너를 친아들로 생각하고 있어. 저는 강우에게 다가가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제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입양하라니! 내가 입양하라니! 강우야. 그런데 왜 아빠가 내 생물학적 아빠로 돼 있는 거죠? 엄마는요? 혹시 아빠가 나를 밖에서 낳고 엄마를 속이고 데려온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강우는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강우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우야, 그런 게 아니야. 강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혼외자라니.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절 키우신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강우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강우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강우야. 강우야?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강우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강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집안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절규와 침묵 그리고 깨진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과 강우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도 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강우가 방문을 열고 나와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혼외자라니.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절 키우신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키운 아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우가 진실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우는 여전히 저희를 멀리했습니다. 집안에는 냉기가 흘렀고 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강우에게 수없이 사과하려 노력했지만 강우는 남편의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의사 선생님은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했지만 남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 몇 명과 저, 그리고 우리 아들 강우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우는 시종일관 넋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후회와 허무함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강우야, 아빠가 너에게 꼭 사죄를 하고 싶어 했어. 아빠를 너무 원망하지 않았으면 해. 이제는 아빠를 용서해주고 편하게 보내드리자. 아빠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강우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우는 3일 내내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안에는 저와 강우에게 쓴 마지막이 되어버린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는 그의 슬픔을 억누르며 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나의 아들 강우에게.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제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기만하고 당신의 모성애를 이용한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당신을 속인 것에 대해 평생을 죄책감에 살았지만 강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니구나 라고도 잠시 생각했어. 진심으로 말하건대 당신은 강우의 진짜 엄마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강우는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야.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강우는 올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자 가장 큰 축복이야. 나의 죄로 인해 아들 강우까지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당신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속죄하고 갚으면서 살아갈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남편은 제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다음은 강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강우야. 아빠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못해도 좋다. 하지만 단 하나만 기억해다오. 아빠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너가 보육원에 있었을 때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너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었다. 한 분은 너를 낳아주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너를 키워주신 분이다. 그중 너를 키워주신 엄마가 너의 진짜 엄마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엄마만큼 너를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은 없을 것이야. 부디 아빠로 인해 엄마까지 원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강우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저는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집안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강우는 그 이후에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강우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 또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어느 날 저녁 강우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강우를 쳐다보자 그의 눈은 여전히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편지 제 방에 놓고 가셨죠? 강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사실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그것보다는 엄마를 속이고 혼외자인 나를 키우게 한 아빠가 원망스러웠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헌신하며 저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강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프면 밤새도록 제 곁을 지켜주던 엄마,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던 엄마,
학원 데려다 주고 기다려주던 엄마.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 저희 존재가 상처가 되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강우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못난 애미를 자신보다 더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들의 깊은 마음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지막까지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신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강우의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강우는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강우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온기가 제 가슴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모두를 힘들게 했어요. 강우는 제 등을 토닥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강우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너는 아빠와 나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야. 너는 가장 소중한 내 보물이야. 저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모자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강우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강우를 볼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오히려 저희 모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남편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시간이 흘러 강우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하나뿐인 우리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때때로 남편에 대한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을 뿐 저를 갉아먹는 고통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우를 통해 배웠습니다. 비록 거짓 위에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은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굳건한 벽이 되었습니다. 강우는 저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 엄마, 정말로 사랑해. 그 한마디는 저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우의 진짜 엄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들이었습니다.